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를 이제 작성하고 있는 그 과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용지 설정 전부 다 했고요. 기본 설정 전부 다 이제 확인하고 다단 설정하고 내용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들여쓰기, 정렬,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 먼저 이제 해 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문서는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이 부분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내용들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 따로 이제 지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들여쓰기라는 거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서의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가나 하고 써져 있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나 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살짝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살짝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이라는 걸 전부 다 이제 적용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상이 있으면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여기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따로 이제 특별한 지상이 없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서 문서를 보고 들여쓰기를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거 이제 구분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가 이제 글씨가 써져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알아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뭔가 여기도 특별한 지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따로 이제 하지 않고 세부 지상을 보고 이제 처리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따로 특별한 이제 지상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얘도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지만 이곳에는 우리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스타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별한 지상이 없는데 오른쪽에 붙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당연히 정렬시켜 줘야죠. 캡션도 이제 정렬을 시켜 줘야 되고요. 이 표 자체도 알아서 가운데 정렬을 전부 다 이제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만 제목 2번이다, 그렇게 이제 지상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을 보고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가운데 있지만 누름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름틀 그 지상을 보고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얘도 이제 가운데 있지만 얘는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라 우리가 지금 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로 정렬해야 되는 거는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캡션, 그리고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스타일이라는 걸 적용시켜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따로 들여쓰게 할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표와 관련된 것들만 우리가 따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우리가 이제 레프트의 약자 L을 누르면 이제 왼쪽 정렬이 되는 거고요. 라이트의 약자 R을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고, 센터의 약자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여쓰기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Alt T를 누르고 Alt A를 누르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알아서 이제 설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문서로 봤을 때 표와 관련된 것들만 우리가 따로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맨 처음에 표 자체를 우리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키자고요. 그때는 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C를 제가 눌렀을 때 뭔가 이 표가 움직이거나 그래요?
안 그러죠. 안 움직이죠. 그때 이거 가운데 정렬된 거 맞아? 그거 이제 확인할 때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가운데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안에 있는 이 내용 좀 이제 정렬 좀 하자고요. 자, 일단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지금 이 제목 캔과 이 합계라고 써져 있는 이 셀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싹 다 이제 두 글자짜리예요. 이렇게 된 내용의 길이가 같을 때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2024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1000의 자리까지 있고 어떤 거는 100의 자리까지만 있죠. 그리고 2025년의 데이터도 똑같이 1000의 자리도 있고 100의 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2026년의 그 데이터를 봐도 1000의 자리인 것도 있고 100의 자리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의 데이터를 봤을 때 100의 자리까지 있는 것도 있지만 10의 자리까지만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내용의 길이가 달라요. 내용의 길이가 다를 때는 숫자일 때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는 거죠. 해서 지금 요만큼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캡션은 보면 지금 우리 표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캡션이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죠. 캡션도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 전체에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C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요 숫자가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은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 캡션의 내용도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서에서 들여쓰기 할 거 없었죠?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와 관련된 것들만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이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편집할 때는 무조건 맨 처음에 쭉 테두리 배경 변경하는 게 있나 없나 그 문제부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쭉 테두리를 바꿔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으면 얘를 맨 처음에 이제 하고 만약에 없으면 얘를 그냥 안 하면 되겠죠.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 먼저 한다. 그거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서의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천천히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씩 이제 세부지상을 만날 때마다 그 세부지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처리를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요런 거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는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쪽 테두리 배경 요거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맨 위로 올라갈게요. 맨 위에 올라가서 맨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 세부 지상을 보니까 쪽 테두리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쪽 테두리 지상이 있죠. 무조건 편집을 시작하면 얘 먼저 해줄 거라고요. 우리가 쭉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는 따로 이제 단축키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입력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쪽이라는 그 메뉴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선의 종류하고 굵기가 지금 우리 이제 실선이요. 실선 0.4mm로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이 실선 0.4mm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아래쪽에만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색깔은 주황색으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을 때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해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선의 종류요. 선의 종류는 실선. 여기서 이제 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굵기는 0.4mm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색깔은 주황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색깔을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주황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실선 0.3mm 주황색 그 선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아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래에 얘만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주황색 요 실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쭉 테두리 요 지상 싹 다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쭉 테두리 배경 이곳에서는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따라서 선의 종류가 됐든 굵기가 됐든 색이 됐든 이런 것들 당연히 바뀔 수 있죠. 그리고 그 선을 어디다가 적용시켜라 이런 것도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 지정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테두리 배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주냐,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지상들을 하나씩 처리해 주면 돼요. 우리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 말고 바로 밑에 보니까 한국태양광 산업협회 이곳에다가 제목 1번 그거 이제 하래요. 그리고 지금 요 제목에다가는 우리 이제 제목 2번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요 두 줄 먼저 해결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첫 번째 줄에다가 제목 1번 이 지상을 이제 적용시켜 줘야 돼요. 해서 그때 이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땅 두 번 이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한 줄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그때 이 제목 1번에 대해서 한컴 윤고딕 740으로 해라, 9포인트로 해라. 지금 얘는 이제 글자 모양을 이제 바꾸라는 소리죠. 그리고 왼쪽 정렬시키래요. 얘는 이제 문단 모양 바꾸라는 거고, 그리고 간격은 문단 위는 이제 10포인트다, 문단 아래는 10포인트다. 이것도 지금 요만큼을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단축키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L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다가 한컴 한 칸 띄고 윤고딕 한 칸 띄고 740이요.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글꼴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내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9포인트로 하래요. 그때 Alt Z 9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꼴과 우리의 기준 크기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해라. 그리고 간격 이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거는 우리 문단 모양이요.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 T를 눌러주면 되죠.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뜨는데 우리 왼쪽 정렬이 얘예요. 그리고 간격 문단 위와 문단 아래의 간격을 이제 조정하는 거는 지금 이곳이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단축키가 쫙 뜨죠. 그때 왼쪽이 우리 레프트니까 Alt L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왼쪽 정렬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문단 위에 간격을 집어넣을 때는 Alt하고 U요. Alt U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1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lt V 눌러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 이제 문단 위와 문단 아래에 그 간격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 시켜주고 간격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요 제목 1번에 대한 거는 싹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그 아랫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End키요. Shift하고 End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면서 맨 뒤로 가죠. 해서 이 한 줄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된다고요. 여기다가는 한컴 고딕으로 하래요. 20포인트 하래요. 장평 바꾸고 자감 바꾸래요. 그리고 글자 색도 이렇게 이제 바꾸래요. 요만큼은 글자 모양 그 대화 상자에서 해주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간격은 문단 아래 15포인트다. 얘는 우리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Alt L을 땅 하고 눌러서 글자 모양 그 대화 상자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컴 도둠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래요.
그러면 글자 크기로 갈 때 우리 Alt Z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Z 20 이렇게 써주고 장평 바꾸래요. 장평은 이제 W죠. W 해서 Alt W 95 그리고 자가는 이제 P죠. 해서 Alt P-4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글자 색은 보라색으로 바꿔라 그게 아니라 보라색 중에서 25% 어둡게라는 그 색깔로 바꾸래요. 그러면 글자색 찍은 다음에 보라색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157에 92에 187 요 색깔이 맞죠? 근데 이 색깔 중에서 25% 어둡게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보라색 25% 어둡게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꼴 바꿨죠? 크기 바꿔줬고 장평 자간 글자 색까지 싹 다 이제 바꿔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간격 조정해라 그거 나왔으니까 Alt T 눌러주고요. 우리 가운데가 센터죠. 센터 해서 Alt하고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가운데 정렬이 선택이 됐고요. 간격은 그랬어요. 간격이 지금 여기 있고 그때 이제 문단 아래 15포인트요. 문단 아래가 여기죠. 그때 우리가 이제 Alt 키를 눌러보면 그때 단축키가 V죠. 해서 Alt V 15 이렇게 써주면 문단 아래 15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제목 1번과 제목 2번은 전부 다 이제 끝내줬고요. 그 밑에 요만큼이요. 요만큼은 제목 3번을 이제 적용시키래요. 제목 3번을 적용시키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목 2번 요거 이제 적용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요 세 번째 줄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누름 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제목 3번 이 서식도 이제 적용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서식을 먼저 적용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 주면 이 누름 틀에도 이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요거 이제 만들 때 요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Alt L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도둠체 8포인트 요걸 먼저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테두리는 위에 실선 0.12로 남색으로 지정하고 간격 위쪽 4mm로 설정해라. 이거는 문단 모양에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lt L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다가 이제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 Z 8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t T요. Alt T 누르고 맨 처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킬 거니까 Alt하고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Alt C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때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곳에 테두리 배경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어요. 이 테두리 배경은 문단 모양 그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이 테두리 배경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위쪽이다, 실선이다 이런 것들을 막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해서 테두리 배경 얘를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선 모양 먼저요. 여기서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굵기는 이제 0.12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남색으로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색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남색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58, 60, 132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선 0.12 남색 요거 이제 찍어줬는데 이 테두리를 어디다가 적용시켜라? 위에다가 적용시켜라. 그러면 위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간격 위쪽 4mm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격 위쪽이라는 거는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간격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위쪽하고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4mm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4mm로 이렇게 빨리 이 증감 단추를 클릭해서 4mm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이제 설정할 때 간격 위쪽은 테두리의 간격 위쪽을 보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제목 1번과 2번에서 간격을 문단 위에 10포인트, 문단 아래 10포인트, 그리고 아까 제목 2번에서도 간격을 문단 아래 15포인트 설정해라. 이거랑 얘랑은 서로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간격 문단 위에 10포인트, 문단 아래 10포인트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문단 모양에 들어왔을 때 우리 기본이라는 탭에 간격 문단 위, 문단 아래가 이곳에 따로 있었어요. 아까는 여기서 이제 설정해줬죠? 지금 얘는 테두리 거잖아요. 테두리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간격 위쪽 4mm라는 거는 우리 이제 테두리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라는 곳에 찾아왔을 때 간격이 지금 이곳에서 이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요거 이제 다시 설정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이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요 제목 3번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누름틀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누름틀을 이제 만들어 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예요. 지금처럼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단축키를 말로 설명하고 있죠. 나는 이런 단축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섹션 앞에 있는 그 섹션 먼저 공부하고 오세요. 앞에 있는 섹션도 공부하지 않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단축키를 중간중간에 얘기하면 그게 뭔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누름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하고 K2를 따당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필드 입력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이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고 지금 이곳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문제를 보게 되면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에다가 지금 이 내용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것들 중에서 요 작은 따옴표 있죠? 작은 따옴표 그 사이에 있는 것만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직위 가로 열어주고요. 매일 한 칸 띄고 주소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요런 내용 이제 입력할 때 뒤에 띄어쓰기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해서 문제 제시한 그 글씨 내용들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맨 뒤에다가 이제 막 띄어쓰기 같은 거 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나중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해보면 누름틀이 틀렸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공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입력해 놓으면 여러분들 눈에도 안 보이죠?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이런 거 이제 틀려 놓으면 찾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입력할 때 뒤에서 띄어쓰기 같은 거 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내용 이제 입력할 때 이런 제목이랑 문제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이랑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세요. 지금 여기다가는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해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요 칸에다가 막 이거를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이 막 계세요. 얘는 입력 데이터잖아요. 여기 이제 입력 데이터 쓰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글씨만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으로 쓴 이 내용이 지금 이곳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괄호가 뜨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 데이터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입력할 때도 여기 이제 작은 따옴표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기정 한 칸 띄고 과장 가로 열어주고요. KJRYU 하고 이렇게 써주고 골뱅이 찍어주고요. SOL.com 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 입력 데이터, 여기 작은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가로 닫고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누름틀까지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 빨간색 요 가로가 뜬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의 커서는 누름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름틀까지 끝났으니까 그 아래쪽 거 얘네들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편집하면 되니까 그때 이 아래쪽 문단 중에 첫 번째 글자에다가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방금 이제 배운 내용이 이 제목 1번, 제목 2번, 제목 3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해줬어요. 제목 3번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누름틀을 먼저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 3번에 대한 그 서식을 내가 먼저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름틀 얘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제목 3번에서 설정했던 그 서식이 이 누름틀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단축키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단축키들 나 아직까지 못 외웠어요. 그러면 빨리 이제 단축키 외우세요.